책상 위의 작은 것들을 소개하는 스몰 테이블입니다. 요즘 책상에서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는 키보드와 마우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책상 위에 또 다른 주인공, 로지텍의 신제품 키보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오랫동안 제 책상 위에서 살아남았던 키보드들도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경우 키보드는 늘 구매의 당위성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요. 책상 위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이기도 하고, 키보드에 따라 일의 효율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체감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도 좋은 차를 타면은 운전이 즐겁고, 또 좋지 않은 차를 타면은 운전이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요즘 시대에 키보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일의 즐거움을 끌어올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커스텀 키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기준에서 기성품의 키보드를 골라야 만족할 수 있을지 제안을 드려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는 주로 맥을 사용하고, 윈도우는 가끔씩 특정 작업이 있을 때만 켜서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맥 사용자분들에게 좀 더 유용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로지텍의 신제품은 실리콘으로 성형한 가스켓이 키보드 전체를 감싼 독특한 구조인데요. 이게 이렇게 측면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키보드 밑에도 전체적으로 실리콘으로 감싸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 보자마자 로지텍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좋은 키보드라고 한다면은 통 알루미늄을 CNC로 깎아서 쓰는데, 그런 방식은 진동이나 공명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 이렇게 이 특정 모양을 실리콘으로 사출을 해서 키보드를 감싸는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물량이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실리콘을 사출할 때 쓰는 몰드까지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다행히도 스타필드에 전시되었던 다양한 종류의 로지텍 키보드들과 함께 탁원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던 정말 수많은 로지텍 키보드들 중에서 키감만큼은 이 제품이 정말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탁원을 해봤던 것처럼 통알로 하우징 부럽지 않게 굉장히 단단하고 울림들도 정제가 확실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축 자체도 마블축이라는 이름답게 도각도각 하는 느낌이 잘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로지텍 키보드들의 큰 장점인데, 맥과 윈도우 간의 전환이 굉장히 매끄럽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맥과 윈도우 모드가 별도로 있어서 모드를 전환하게 되면은 이 커맨드 키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이 한영 키의 위치가 바뀌면서 그렇게 OS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데, 로지텍 키보드들은 이 OS를 자동으로 인지를 하는 것인지 굉장히 잘 바뀌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키가 이렇게 붙어 있지만 10케이스 팜레스트를 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여서 이 키보드를 외부로 들고 나가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10키 리스 사이즈다 보니까 마우스 쪽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아쉬운 점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좋아요. 근데 우선은 이 우측 상단에 위치한 4개의 키들이, 키는 4개인데 이 커스텀은 우측에 3개만 가능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이 펑션 키를 누르고 있을 때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홈키만 펑션과 같이 눌러야만 홈키로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이럴 거면은 차라리 4키 모두 커스텀이 가능했다면은 획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펑션키에 위치한 멀티미디어 키들의 배열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맥용 키보드랑.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새롭게 추가된 게 캡처 키도 있고, 마이크 음소거 버튼도 있고, 이모지 호출 버튼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니터 밝기 조절로 할당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이모지나 스크린 캡처를 별도의 키로 할당을 한 것인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거는 로지텍의 공통적인 아쉬움인데, 이 바로 F1부터 F3이 디바이스 전환에 할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요 지금 K380도 이렇게 지금 할당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으로 할당이 되어 있는데 밝기를 종종 바꾸게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또 이거는 저만의 팁 중에 하나인데 옵션 키와 밝기 버튼을 누르면은 디스플레이 관련 환경 설정이 바로 열립니다. 또 옵션과 볼륨 키를 누르면은 사운드에 관련된 환경 설정이 바로 열립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진짜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그런 키가 좀 막혀 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면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들어가야 되는 일이 꽤 자주 있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디바이스 전환할 때는 이 키가 이렇게 있는 게 편하긴 한데 차라리 이 커스텀이 가능한 키에 전환 버튼을 할당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펑션 키의 배열 같은 거는 아쉬움이 남는 제품이지만 이 실리콘 가스켓을 채용한 구조 덕분인지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키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다른 영상에서 이 키보드가 이제 사무용이라고 소구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던데 이 마블축은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핫스왑이 지원되는 방식이라 같이 판매하고 있는 공기축으로 교체를 하면은 그 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번에 새로 구입했던 키보드의 후기였고요. 이어서 제가 가진 키보드들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크론 Q3고요. 원래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청축으로 구매를 했었는데 평소에도 좀 키를 세게 누르는 편이라서 녹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문서 위주의 타이핑이라면은 이 녹축은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축의 무거운 키압이 이 작업할 때 커맨드를 한두 개씩 넣을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문서 위주의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녹축도 정말 추천드리는 스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 키크론 같은 경우에는 로지텍 다음으로 맥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인데요. 이 상단에 토글 스위치만 전환해 주면은 맥용 배열로 바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아까 전에 제가 아쉽다고 했던 이 상단의 펑션 키들도 표준 배치라서 맥을 쓴다면은 아무래도 키크론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크론이 이 웹런처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키도 자유롭게 커스텀이 가능하고 또한 이 상단에 노브도 달려있는데 제가 지난번 소개했던 스트림덱 플러스에도 분명 노브가 달려있긴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달려있는 노브 같은 경우에는 노브 한 개의 키만 할당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키보드에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노브 같은 경우에는 큐포트와의 조합, 커맨드와의 조합, 옵션과의 조합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노브는 한 개지만 여러 가지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 노브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키크론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Q3를 제가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해서 Q3에 10키만 달린 Q6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Q6도 마찬가지로 노브가 달려서 굉장히 노브도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말 풀 배열이잖아요. 때문에 이 가로로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똑같은 셋업에서 마우스가 움직일 수 있는 면적이 적어져서 그런 불편이 조금 있더라고요. 무게도 정말 무겁긴 한데 무게는 키보드에 있어서 단점보다는 장점에 가깝기 때문에 무게는 묵직한 부분이 더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로지텍 K380 모델이고요. 요거는 제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펜타그래프 치고도 키스트로크가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범용적으로 쓰기에는 확실히 이 짧은 스트로크가 좀 아쉽긴 한데 문서 위주의 타이핑 하기에는 오히려 이 짧은 스트로크가 장점이 되더라고요. 이 스트로크의 끝 지점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부드럽게 완충을 해줘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키보드입니다. 키가 눌리면서 느껴지는 안정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제가 이거 산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펜타그래프 키보드에서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 키보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키보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한성 무접점이죠. 무접점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부푼 기대감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었는데, 사실 처음 타건했을 때의 느낌은 좀 실망했습니다. 조금 부드러운 멤브레인 같은 느낌이라서 좀 그랬는데, 오랫동안 타이핑을 해보니 확실히 이 무접점의 이 서걱서걱한 매력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타이핑해도 피로하지 않고, 실제로 제가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키보드가 이 한성 무접점입니다. 다만 단점은 한성 키보드가 맥 OS에는 그렇게 친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한성 무접점이 초기에는 맥 모드로 바뀌어도 이 커맨드 키의 위치가 정상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측 커맨드 키가 제자리를 찾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아직도 이 상단의 펑션 키가 펑션이랑 같이 조합을 해서 눌러도 눌리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맥에서는 이 F9나 F10이나 이런 펑션 키를 눌러야 되는 일이 거의 없긴 한데, 어도비 프로그램 쓸 때는 종종 써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펑션 키를 많이 눌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한성 무접점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성 무접점을 너무 잘 써서 이 한성 펜타그래프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근데 일단 펜타치고 키감은 좀 많이 아쉬운 편입니다. 이 스트로크의 깊이는 좀 양호하나 누르는 느낌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고, 키 끝에 닿았을 때 느낌도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맥 모드로 해놓고 사용하게 되면은 이 홈키, 엔드키, 페이지 업다운 키가 그 자체의 키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커맨드와 커서키 조합으로 매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정말 이 홈키나 엔드키를 눌러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면은 그 키가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고객센터에다가 펌웨어 업데이트 계획도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업데이트 예정도 없다고 하니까 사실 이 키보드는 맥 사용자에게는 추천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노버 울트라 나브고요. 이것보다 IBM 시절의 울트라 나브가 스트로크가 좀 더 길고 좀 더 이제 탄력이 있는 느낌이라서 이 레노버 울트라 나브가 상대적으로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울트라 나브는 펜타그래프 중에서는 키감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윈도우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카라비너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열을 바꾸고 사용하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키보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고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키크론 다시 나왔죠. 장점은 역시 키크론답게 윈도우 맥 전환해 가면서 사용하기 좋았고, 이걸 거의 한 때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매를 해서 굉장히 잘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그렇지만 저렴한 기계식답게 적축이긴 하지만 이 하우징이 울리면서 느껴지는 좀 이 가벼운 느낌이 있어서 이것만 쓰면은 그닥 아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좋은 키보드를 쓰다가 이걸 쓰면은 아쉬움이 남는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축으로 구매를 했지만 이것도 사무용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약간 보너스 같은 느낌인데요. 이거는 M1 에어에 달려있는 키보드죠.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많이 있는 키보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스트로크가 짧은 것 외에는 단점이 없는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로크도 이 하드웨어를 얇게 만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빼면은 스트로크가 되면서 느껴지는 안정감도 굉장히 좋고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키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야말로 통알루미늄 키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은 키보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키보드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소비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효율을 늘려주는 생산재를 영입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주위에서도 좋은 키보드를 안 산 사람은 많아도 한 개만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키보드는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니까 자신에게 잘 맞는 키보드를 찾아서 일의 즐거움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